청담동 술자리 의혹 저희가 앞서도 짚어드렸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여러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또 강경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정수행 능력 평가도 긍정 평가가 5개월 만에 4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그래서 금이 환영한 축구대표팀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Agradecer também, obviamente, ao Excelentíssimo Presidente pelo convite e por nos receber.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에 살짝 울먹이기까지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또 어떤 메뉴를 대접했는지 저희 신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전사들에게 여러분의 투원 저도 잘 받고 그 투원을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초청해서 만찬했고, 그리고 저와 국민에게는 여러분이 축구 대표팀, 여러분이 월드컵 우승팀이다 이렇게 울먹이며 얘기를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새벽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계속 울컥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군요. 그리고 메뉴로 나왔던 것도 공개가 됐는데 돼지고기 보쌈, 쇠고기 안심구이, 전복구이, 그리고 각종 채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선수들에게 어떤 만찬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정한 것도 대표팀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소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4년 4개월 동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선수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서 만찬 식사를 대접했는데 선물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들이 있었습니까? 네, 선수들은 대통령 네 분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이제 유니폼하고 축구 공을 선물로 드렸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거 받아서 방금 볼트래핑도 한번 하셨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유니폼에 본인 이제 친필 사인하시고, 그리고 또 16강 진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또 선수들에게 선물을 듣고, 또 손흥민 선수는 또 특별하게 주장 완장을 또 선물로 드려서 선수들 팔에 이제 채워드리는 그런 행사도 이제 있었습니다. 보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좀 16강에 가야 되겠다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더군다나 극적으로 또 이렇게 골 득실 뭐 이런 걸로 갔고, 마지막에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안음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망외의 소득을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최근에 또 윤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거 저런 거에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네네. 국민들 전체가 네. 그 뭐 사실 저 월드컵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윤 대통령도 그 이 월드컵 축구팀,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우승팀이다 이렇게 격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발 경우의 수 이런 것 좀 따지지 말고 16강을 넘어서 원정 첫 8강에 성공하는 축구 대표팀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보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2주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파업 원칙 대응이 통했나?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혹시 올랐나?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1.5%입니다. 부정평가는 56.7%. 부정평가는 떨어지고 긍정평가는 올라갔습니다. 4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조사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여론조사 측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5일에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분 정도 생중계되는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고 국정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문에서 지금 지적해 드렸듯이 화물연대 파업의 어떤 그 대응을 잘 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화물연대 파업은 조금 동력을 확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곧 이제 뭐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합원 총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총투표를 거쳐서 오후면 결과가 나올 건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3년 일몰 연장안을 조건 없이 받는 걸로 네. 화물연대 측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그런 제안을 곧바로 수용한 게 아니고 일단 파업부터 중단해라. 네.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누적되는 데다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도 그 반사이익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파업 동력도 약해지고 화물연대도 고심 끝에 네. 정부 압박이 너무 세니까 네. 조합원 이제 의견을 물어서 아마 이제 파업에서 조금 좀 물러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좀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30%대 박스권에 갇혀서 사실은 임기 초반에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드디어 탄력을 봐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긍정적인 탄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아까 월드컵 축구 선수단하고 할 때 울컥했던 것도 그 어려움을 뚫고 16강 가지 않았느냐 생각할 때 본인의 저는 지지율 상승이 저는 연상이 됐을 거라고 봐요. 국정의 한복판에서 그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나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투혼을 그래서 맞습니다. 보이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더 좀 뒤를 생각해 본다면 민노총의 지금까지 행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민노총이 합법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노동 현장을 대변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다음에는 민노총의 과거의 전투주의 방식에 있던 노동운동이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는 진보 보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 모두 민노총의 좀 이 행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노선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적인 생각이 다 있었는데 아무도 드러내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이제 첫 깃발을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율의 상승세의 어떤 탄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바로 법치 아닙니까? 네. 법치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사실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세상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되려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은 그러니까 안전한 도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예를 들면 승용차 사고율에 비해서 화물차 사고율은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16시간 정도를 일하면서 한 달을 일해도 200에서 300만 원 번다는 화물차 기사의 인터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것을 강경 대응하는 것만이 답인가?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타결되었던 것은 사실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오세훈 시장께서 구조조정을
철회하겠다고, 그러니까 1,5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원래 발표했다가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조정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예를 들면 조정자의 위치가 아니라 되려 싸움을 하는 위치에 서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가?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급된 여론조사 외에 또 다른 여론조사는 여전히 30%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정말 이 대응이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뭐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또 민노총과 있는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 그 부분도 뭐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같이 해보는데, 그러나 적어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노총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상황을 더 지켜보고 또 파업 분위기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